6월 14일 생생 주식입니다. 자, 금요일에 한국 증시가 강세로 출발했죠.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오후장까지 계속 강세 흐름을 이어가다가 지금 분봉인데요. 분봉인데 3분봉. 장 후반 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탄력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일단 이렇게 탄력이 장 후반으로 둔화됐던 이유를 갖다 놓고 보면 주말을 앞두고 중동 쪽에서의 어떤 또 변수가 발생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어떤 경계 심리. 일단 미국과 이란의 어떤 종전 또는 평화 협정과 관련된 어떤 서명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으로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만은 혹시 또 무슨 변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주말을 앞두고 그러한 경계 심리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15시간 지금 시간부터 놓고 볼 때 15시간 이내에 평화협정 미국과 이란의 평화협정 서명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번에는 양국의 평화협정 서명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여기다가 금요일에는 미국 나스닥 야간 선물이 강보합에서 약보합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모습도 탄력 둔화, 금요일 장후반 탄력 둔화에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막상 미국 증시를 갖다 놓고 보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뭐 강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스페이스X의 이제 첫 거래일 변수가 있었는데 스페이스X는 첫 거래일에 19.3% 급등을 했죠. 한국에는 이 스페이스X의 공모주 배정이 전혀 없었다고 그러죠. 공모주를 전혀 배정을 못 받았다고 그럽니다. 자, 막상 미국 증시는 일단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니까 금요일에 요 탄력 둔화 구간에서 놓고 보면은 양시장 모두 개인이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개인이 금요일 코스피에서 4조 3천억 원을 순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9,415억 원, 거의 1조 원 가까운 순 매도를 보였거든요. 이를 갖다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받았고, 그 다음에 코스피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받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려 25거래일 만에 코스피에서 순 매수로 전환했다는 점이죠. 그동안 24거래일 연속 순 매도를 보이다가, 금요일에 2조 2천억 원대 순매수로 25거래일 만에 순매수를 보였다. 이런 부분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장후반 쪽으로는 개인 수급 중심으로 일단 매물이 나오면서 탄력 둔화가 있었던 거고, 이를 갖다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냈다. 라는 점은 일단 나쁘지 않다. 수급적으로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어요. 일단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감안해 볼 때 금요일에 지수가 좀 탄력 둔화를 보였던 부분, 이 부분은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말 동안에 또 미국 증시의 후속 흐름에 있어서 일단 뭐 나쁜 어떤 흐름이 또 상황이 없었기 때문이죠. 또 수급상으로도 뭐 금요일 개인 매물을 기관 외국인이 받았다라고 또 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나쁠 게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나스닥 지수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부분인데, 제가 앞선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나스닥 지수는 5일 이평선 기준 5파동 이후에 조정에 들어갔는데, 이 조정은 60일 이평선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조정이다라고 그랬죠. 60일 이평선 접근하면서 이제 지지가 되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5일 이평선을 재돌파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목요일에 5일 이평선 돌파 후 금요일에 보시는 것처럼 5일 이평선 을 일단 지지를 했죠. 그죠? 지지를 했어요.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현재까지로는 일단 나쁘지 않다. 그래서 물론 이번 주 초반까지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살짝 지금 돌파 안착된 거기 때문에 5일 이평선 지지 흐름을 주 초반에 유지하는지, 요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 5일 이평선을 지지하며 돌파해서 지지로 전환해 준다면 일단 조정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는 돼요.
마무리는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박스권 등락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박스권 등락.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그러니까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팔고예요. 그래서 요건 좀 이따 국내 증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미국 증시도 아직까지는 나스닥 기준에서 놓고 볼 때 박스권 등락의 영역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박스권 등락을 벗어나려면 궁극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해 나가야 되잖아요. 자, 전고점을 돌파해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5일 이평선이 21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야 돼요. 자, 깨고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엔 골든 크로스로 뚫고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야 그러면서 전고점을 돌파해 나가야 이 조정 후 다시 재상승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일단 박스권 등락이다 라고 일단 생각하면서 보는 거죠. 일단 코스피 지수를 놓고 우리가 놓고 볼 때도요. 자, 코스피 지수는 21일평선 기준 5파동 이후의 조정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 궁극적으로 21일평선을 다시 돌파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금요일에 일단 21일평선 위에 올려놨죠. 자, 21일평선을 지지를 다시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조정이 요 전저점 여기죠. 전저점 위에서 지지가 되면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조정폭이 짧게 이루어지면서 일단 다시 21일평선을 돌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코스피 지수 역시 박스권 등락의 어떤 성격을 갖추게 됐다라고 지금까지는 볼 수 있겠어요. 박스권 등락. 그러니까 제가 이미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조정이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여기에서 제가 21일평선 돌파하게 되면 다시 박스권 등락으로 가는 조건이라고 그랬죠. 일단 21일평선 재복됐다라는 건 일단 박스권 등락이에요. 그래서 이 박스권 등락의 영역에서는 역시 내릴 때 사야지 오를 때 추격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는 게 박스권 등락이니까 내릴 때 사야지 오를 때 쫓아가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삼성전자를 갖다 놓고 실제 우리 주식장인 분들, 멤버십 분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삼성전자를 갖다 놓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반도체 소부장주 이쪽을 갖다 놓고 빠질 때 저가 분할 매수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빠질 때 저가 분할 매수해라 이렇게 했죠. 금요일날 꼭대기로 오를 때 추격하는 게 아니고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이 조정 구간에서 말씀을 계속 드려왔죠, 지난주. 네. 실제로 그렇게 가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역시 코스피 지수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21일평선을 여기에서 전저점 위에서 지지가 되면서 회복이 됐다는 점에서 일단 박스권 등락의 패턴을 일단 확보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구간에서는 오를 때 추격이 아니고 눌릴 때 저가 매수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마찬가지로 5일 이평선, 21일 평선을 다시 예를 들어서 뚫고 올라가면서 골든 크로스를 만든다 이러면 다시 전고점에 도전하는 패턴으로 또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착해 나간다면 다시 재상승으로, 박스권이 아니라 재상승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박스권이냐 재상승이냐 여부는 이번 주 5일 이평선, 21일 평선 뚫고 올라가면서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느냐 여기에 맞춰야 되겠죠. 이게 만들어지지 못하면 그냥 박스권 등락의 패턴으로 보시고요. 이렇게 일단 지금은 염두에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를 갖다 놓고 볼 때, 코스닥 지수를 갖다 놓고 보면은 코스닥 지수는 막상 요 6월 8일이죠. 요날 요 음봉 나온 날, 요날 요때 빠지던 날 많이 빠졌죠. 요날 9%대 빠졌으니까 마감이 급락을 했죠. 요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은 이거 생생주식에서도 말씀드렸고 멤버십 주식장인 분들에게는 장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장 초반부터 말씀드렸지만 이후 생생주식에서도 말씀드렸죠. 코스닥 지수는 이격이 생기면서 관악폭 영역으로 들어갔다 라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이건 추가 하락하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된다라고 그랬죠. 자, 이날 바로 그냥 저점 찍고 그냥 5일 이평선 돌파가 됐어요. 그래서 조정은 여기서 일단 끝난 거예요. 조정은 끝났어요. 다만 코스닥 지수 역시 여기서 박스권 등락으로 가느냐 아니냐인데, 궁극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21일 이평선 돌파 한짝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상황은 바뀌겠죠. 상황은 바뀝니다.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1026포인트 여기를 지지로 유지해 나가는가가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21일평선 돌파적으로 연결해 나간다면 계속 회복 국면으로 갑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박스권 등락이 되는 거예요. 박스권 등락이. 이렇게 일단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증시는 박스권 등락으로 가느냐 아니면 전고점을 도전하면서 재상승을 노리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종목 자체는 여전히 반도체예요. 제가 계속 반도체를 얘기했죠. 여전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주, 그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주. 이쪽에서 결국은 반등을 주도했던 거거든요. 반등을 주도했는데 특히 삼성전자가 금요일에는 상승을 주도를 했는데 삼성전자는 TSMC가 갖고 있는 파운드리, TSMC가 이제 파운드리 쪽을 다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부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이전하는, 전이되는 그런 부분도 있죠.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삼성전자는 D램 강세 이외에도 하반기에 파운드리가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이런 부분까지 지금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일단 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반도체가 여전히 또 반도체 소부장주가 여전히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궁극적으로 빠질 때 이쪽을 중심으로 계속 봐야 된다라고 했고, 궁극적으로 매매 자체는 빠질 때 사야 돼요. 빠질 때 샀어야 돼요. 오를 때 추격하는 식이 아니고, 왜냐면 또 지수가 박스권 등락일 때는 그렇게 해야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외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또 하나 본다면 약간 바이오 쪽도 약간 관심을 갖긴 가져야 되는데, 아직은 바이오가 시장의 주도권에 일단 진입하는 그런 모습까지는 아직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에 그 기술 수출 규모가 13조 원을 돌파를 했고요. 하반기에도 ADC 중심으로 기술 수출이 추가로 호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K바이오는 기술 수출에 있어서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일단 순환매가 돌 때는 바이오도 일단 보긴 봐야 돼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반도체가 주도권을 쥐고 있고, 그다음에 2순위는 로봇, 그다음에 뭐 3순위로 이제 순환매가 돈다면 바이오나 이런 쪽을 좀 중심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어떤 관점은 여전히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염두하면서 일단 이번 주 증시 체크를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